네, 오늘 시선집중 3부는 6분 집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와서 삼각김밥을 하나만 사가는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걸 지켜본 점주가 어느 날 계산대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네. 손님이 계속 삼각김밥만 사가요.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전화 온 건데요? 이게 구청이었습니다. 구청? 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이제 편의점으로 출동을 해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남편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이어오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여성은 음식 바우처와 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울산 남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편의점 위기기웃 발굴 사업이라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편의점이랑 협약을 해서 네. 네, 오래 이어가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비결이 뭔가 살펴봤더니 이 남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위기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24만 원짜리 편의점 바우처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 편의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용 내용을 이제 내역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약을 많이 산다 싶으면 의료 지원을 하고 식품을 많이 사는 주민이면 음식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오, 이것도 일종의 복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네, 오, 복지 근데 사업이고. 이런 방식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예. 최초입니다. 오. 남구청이 좀 최초로 하고 있는 건데 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해왔던 복지지원과의 김아영 주무관을 통해서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고립 가구, 은둔 가구, 그러니까 위기 대상으로 이제 나온 예산이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 선불 카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점포를 다 다니면서 협조를 구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먼저 반응이 왔던 게 이제 CU 편의점 점주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주가 관심을 보였고 본인이 직접 본사에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가 마침 또 연결된 CU 쪽 담당자도 이 복지 사업에 꾸준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개개인의 작은 선의가 모여서 이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그러면 겁니다. CU 편의점에는 다 이 신고 버튼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 신고 버튼은 기존에 있었던 버튼인데 그 시스템은 있었는데 이게 이번 사업이랑 잘 융합이 이게 구청으로 된 거죠. 연결되게. 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기존 전자식 바우처가 있는데 네. 네, 실례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예. 누가 언제 얼마를 썼다라는 내용만 나오는데 예. 이 담당자가 품목까지 우리가 뽑아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이 개개인한테 가장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거죠. 거기다가 장기간 또 사용을 안 하거나 한 번에 이걸 몰아 쓴다거나 또 심야 시간에만 쓰는 사람까지 입체적으로 이제 사례가 드러나게 되면서 네. 이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밖으로 나오시라, 외출을 하시라, 편의점 바우처 좀 쓰시라 이런 식으로 돌봄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번 지자체 사업으로 같이 이제 융합이 된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김아영 주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맨날 지금 전화해서 사람은 한번 만나시나요? 나오시나요? 뭐 외출하셨나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화로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단발성이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로 외출 유도도 조금 시키고 소비 행태를 좀 해서 대응하고 싶은 방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아니고 발굴하는 복지 서비스네요. 네, 그렇죠? 발굴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렇죠. 이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굴할 수 있는 사례도 좀 있겠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출퇴근길에만 보통 찾아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낮에 와서 술과 라면을 사갔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업급여가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던 거고 네. 또 계산대 앞에 이제 잔액이 부족해서 물건을 내려놓고 간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민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제 빚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례 모두 주거에서 이제 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계나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몇 그 점주들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본인이 개입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쓰여도 이제 개입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주민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 도울 수 있어서 반갑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김아영 주무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주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할 때 그냥 어려워 보이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리분들은 가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사람은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슨 사업을 제안을 하든 일분한테 지원을 하든 이건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시스템이 신고 버튼을 누르면 구청으로 연락이 돼서 네. 구청 직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번 가능해요? 그게 또 다음날 신고가 넘어가는 시스템이긴 해서 시간에 어떤 오차가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즉각 전화를 해서 출동을 할 수 있을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하는데 그 울산 남구의 이제 지역 내 시유 편의점이 108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15분 안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구청 직원의 연락처를 대신 전달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상황이라고 손님한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이 도움을 받았던 가구가 1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웃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건데 최근 구청 게시판에 이 사업 관련해서 한 주민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달력에 시유 가는 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그리고 기관이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한테 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